택시 회사 기사들이 정읍시청 앞 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정직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산에 있는 미군 부대 소속 20대 장병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적인 A씨는 군산에 주둔 중인 미군 부대원 가운데 두 번째 확진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화재로 인한 피해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명피해도 35명으로 지난해 44명에 비해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바닷속 용왕과 자라, 토끼의 이야기를 담은 판소리가 체코에서 인형극으로 선보였습니다. 어렵게 느끼는 우리 소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남원 출신 소리꾼이 깨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에 32번, 33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40대 A씨와 군산 미군 부대 소속 장병 20대 B씨입니다. A씨는 지난 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남원시 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해 검체 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 날 오후 6시 양성 판정을 받고 군산 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군 부대 소속 장병 B씨는 지난 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군산 근무지에 도착했으며 8일 양성 판정을 받은 뒤 경기도 오산 비행장 환자 격리소로 이송됐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도내 접촉자가 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순창구는 인접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체계산 출렁다리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체계산 출렁다리는 길이 270m로 지난 3월에 개통했는데요. 순창구는 등산로 이용객과 출렁다리 이용객 간 접촉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는 또 읍내 실내 수영장도 무기한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수영장은 지난 6월 개장했지만 풀장 내 마스크 착용은 물론 교차 수영에 의해 1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워 재휴장이 결정됐습니다. 정읍의 한 택시 회사 노조가 시청 앞 광장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회사가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고 부당하게 정직 처분까지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시청 앞에 파란 천막이 설치됐습니다. 택시 노조원 28명이 농성을 시작한 건 지난 6일.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지난해 8월 기존 산학금 제도가 폐지되고 완전 월급제로 임금 형태가 바뀌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회사 측이 취업 규칙을 마음대로 바꿔 택시 노조 조합원 2명의 영업을 중지시키고 해고까지 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주는 첫 달부터 그 임금 체불을 통해서 노동자하고 탄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유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서 저희 조직 조합원들을 4개월 내지 6개월 부당 징계를 정직을 시켰습니다. 노조는 부당 해고와 불법 임금 체불을 이유로 회사 측을 노동청에 고발한 상황.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의 처분이 부당했다고 판단하고 정직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판결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법인 계좌는 가압류됐습니다. 오히려 계좌가 가압류된 것을 이유로 사업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며 시에 휴업 신청까지 한 상황입니다. 노조 측은 휴업 신청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살펴보면 택시 회사가 휴업과 폐업을 하기 위해선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가 나야 택시 회사는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 번호판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 회사는 지난 3일 정읍시에 휴업 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기사들의 택시 번호판까지 제출했습니다. 허가도 받기 전에 차량 번호판부터 떼어낸 겁니다. 노조 측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고 지적하자 정읍시는 사흘이 지나서야 번호판을 사업주에게 돌려줬습니다. 휴업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저희가 조금 시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그쪽 부분만
저희도 이제 막 그때 막 감사랑 여러 가지 다 진행되는 아, 상황이라 예. 전화 오고 막 하는 상태에서 이제 못하니까 일단 서류를 가져왔길래 서류만 해서 의결서가 빠졌길래 아, 예. 의결서 회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진이 사업장을 방문하고 전화와 문자 연락도 시도했지만 뚜렷한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노조 측은 정읍시장에게 불법 휴업을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바닷속 용왕과 자라, 토끼의 이야기를 담은 판소리가 체코에서 인형극으로 선보였는데요. 어렵게 느끼는 우리 소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남호 기자가 남원 출신 공연예술가 노은실 씨와 인형극 연출가인 문수호 씨를 만나 대중과 함께하는 판소리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판소리와 연기를 하고 있는 노은실입니다. 저는 인형을 만들고 그것을 연출을 하는 연출가 문수호입니다. 근데 그 약을 먹으면은 한 방에 난다 그냥 죽여야겠니다요. 오호 그래? 아 그러면 너도 그 약을 먹어봤느냐? 아 비스테 자이츠 쉐요? 아노 야셈 자이츠 허기야 어야 해 허야디오 차 허기요 허야디오 차 허기요 허기요 허야디오 차 판소리 인형극은 이제 저희도 처음 이렇게 듣게 되는 장르인데요. 이제 말 그대로 판소리와 인형극을 연출해서 무대에 올리는 작품이 이제 판소리 인형극인 거고, 이제 판소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한 무대 위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노래로 이야기를 표현하잖아요.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옛날의 판소리는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즐길 거리가 없던 옛 시절에 이 판소리 하나만을 듣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광을 했을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혹시 판소리를 하던 그 무대에 그 판에 혹시 다른 것들이 이렇게 판소리와 엮여가지고 사람들이 더 재밌게 즐기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을 유추하다가 저희가 잘하는 게 저는 판소리고 이제 인형극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인형극과 이제 판소리를 접목을 해서 공연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이러한 장르를 저희도 이제 처음 공연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인형을 만들고 그걸로 연출을 하는 사람이고 또 이 친구는 판소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저희가 잘하는 것을 올리려 하다 보니 당연히 판소리와 인형극을 함께 올리게 됐고, 체코에서 그런 시도를 여러 번 했어요. 다른 작품으로도 여러 번 했는데 결국에 저희가 저희 이야기를 해보자, 역시나 다른 문화권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이방인의 이야기를 수군가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해서 그렇게 공연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니리는 체코어로 번역을 해서 했고 판소리의 어떤 노래 부분은 그대로 한국어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판소리를 우리 전통이라고 생각하듯이 체코 사람들은 그 인형을 자기 나라의 전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 전통 공연을 접목시켜서 또 현대적인 공연을 만든 거라 체코 사람들한테는 익숙함과 또 새로움이 공존하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반응은 굉장히 폭발적이었고요. 또 자기네들이 익숙한 언어가 또 다른 음색을 만났을 때 또 벌어지는 그런 해프닝이 그 내용 또한 어떤 타인에 관한 또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흥미롭게들 봤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국내에 계시는 한국인들이 이제 판소리를 보통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익숙하지만 좀 먼 장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는 이제 서양의 어떤 연극이라든지 공연 예술에 아무래도 판소리보다는 더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수군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옛 언어라든지 판소리에 있던 기존의 고어들을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던 부분들을 인형극을 통해서 좀 더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관객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어떤 평들이 판소리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 혹은 이제
인형극과 판소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됐다라는 평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공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저희도 판소리에 대해서 저희만의 어떤 판소리를 만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이제 경험들이 이제 쌓여졌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이제 판소리 수군가 말고도 또 다양한 이제 공연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군가도 앞으로도 더 많이 선보일 예정이고, 그래서 저희 공연을 통해서 이제 관객분들이 좀 더 판소리를 좀 쉽게 이해하시고 좀 더 편견 없이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또 장르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전통 판소리와 색다른 체코 인형극이 결합된 판소리 인형극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화재로 인한 피해가 지난해보다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화재는 모두 1,1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건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도 35명으로 지난해 44명에 비해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는 지난해보다 18억여 원 감소한 79억 원입니다. 정읍시립박물관이 정읍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긴 유물을 찾습니다. 박물관 측은 무성서원과 동학 등 정읍의 역사가 담긴 유형의 자료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도굴품이나 도난품 등 불법 유물,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물 매매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서식을 작성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창군이 오는 9일부터 90호 동호 해수욕장을 개장합니다. 군은 개장에 앞서 화장실과 샤워장 등 다중 이용 시설에 손 소독제를 놓고 방역 전담 요원을 배치했습니다. 해수욕장 진입도로에는 발열 검역소를 설치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입장객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명부를 작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와 함께 모든 해수욕장 근무자들에 대해서도 하루 2차례 이상 발열 체크를 실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안군이 최근 주산면의 옥수수 포장에서 열대 거세미 나방 유충을 발견했습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은 애벌레 시기에 농작물의 잎과 줄기를 갉아먹어 피해를 주는 곤충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해 옥수수 생산량이 5에서 1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안군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에는 최저기온 20도, 낮 기온은 31도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우리 지역에 특보가 발효 중인 곳은 없지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야외 활동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 보시죠. 아침 최저기온은 임실 19도, 순창, 고창, 부안은 20도, 남원은 21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임실, 고창 29도, 남원, 순창, 정읍 30도, 김제와 부안은 31도 예상됩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본격적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패류나 육류는 반드시 익혀 드시는 게 좋겠고요. 조리시설이나 개인 위생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곳에 따라 빠르면 목요일부터 그리고 금요일에는 우리 지역 전체가 본격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북부와 남부 앞바다 모두 하늘빛 흐린 가운데 파고는 0.5m로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